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2팀 전은지 대리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마케팅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을 위해 짚어보아야 할 브랜드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브랜드 마케팅 전략과 매체별 특성,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브랜드 상황에 따른 미디어 믹스 예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를 끝으로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딩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딩 마케팅 전략이란 브랜드를 광고를 통해 알림으로써 경쟁사와 차별화시켜 경쟁상 유리한 입장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브랜드 전략의 최대 목적은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의 형성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상품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직 어려우시죠? 예시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콜라 하면 어떤 브랜드가 생각나시나요? 만일 코카콜라와 어떤 상표 없는 탄산음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매하실 것 같으세요? 콜라 하면 바로 빨간색부터 생각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콜라가 있지만 대부분 콜라 하면 코카콜라 브랜드가 대표적이죠. 이미지만 봐도 마셨을 때의 시원함이 벌써부터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같은 탄산음료라 할지라도 코카콜라 브랜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로 하여금 더 많은 구매를 이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브랜딩의 힘이죠. 그렇다면 효과적인 브랜딩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노출만 많으면 성공한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 곳과 비슷하진 않을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상품만의 핵심 강점, USP, 바로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핵심 승부 요소입니다. 고객에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우리 브랜드만의 고유한 차별점은 무엇인지 경쟁사와 다른 점을 정의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누구이며 되고 싶은 이미지가 무엇인지, 고객들이 어떻게 인지했으면 하는지 묻고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브랜드를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첫 걸음을 떼셨다면 전략을 생각해 봐야겠죠?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사의 브랜드 메시지를 어디에,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전달할지 세분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도 한 공간에서만 마주치는 것보다 여러 장소에서 마주치면 더 친해지듯이 브랜드 전략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객과 여러 접점에서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광고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체별 특성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매체별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체별 특성을 세 가지 기준에서 크게 노출량과 유입량, 전환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자신의 브랜드에서 어느 것이 필요하냐에 따라 매체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 브랜드를 모르는 인지 단계에서는 노출량에 특화된 매체가 브랜딩을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에 적합한 매체로 다양한 광고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GDN이 있습니다. GDN의 경우 뉴스 지면, 구글 매체, 지메일, 유튜브 등 가장 많은 제휴 지면을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 노출량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영상 송출 대표 매체인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광고 또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스트림 광고와 범퍼 애드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스트림 광고에는 5초 뒤 스킵이 가능한 건너뛸 수 있는 광고와 15초 동안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건너뛸 수 없는 광고가 있습니다. 또 영상 시청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6초 동안 스킵이 불가한 범퍼 애드 광고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형태로 광고를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무조건 시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브랜드의 인지도를 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에 맞춰서 영상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죠? 5초 뒤 스킵이 가능한 광고의 경우 강렬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이 좋고 15초 동안 강제로 시청이 가능한 인스트림은 지루하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5천만 인구 중 3,6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점유지명과 유저가 많기 때문에 브랜딩 매체로 적합한데요.
카카오 매체에 대해서는 뒤편의 예시와 함께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입량입니다. 유입량은 광고를 보고 클릭한 사람들이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입은 CTR, 즉 클릭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매체 중에서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 GFA 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광고 타겟팅은 국가나 지역의 위치, 연령, 성별 등의 인구 통계와 관심사, 디바이스 등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GFA의 경우 구매 의도 타겟팅이라고 네이버 쇼핑을 기반으로 네이버 내부 알고리즘을 반영하여 조금 더 구매 의사가 있는 유저들에게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입량과 함께 판매 전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전환입니다. 전환을 증가시켜 로아스를 올려야 하는 브랜드라면 리타겟팅 광고도 필수겠죠.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매체로는 SNS 광고와 배너 광고가 있는데요. 이미 SNS 광고를 이용 중이시라면 리타겟팅 전문 매체인 ADM과 크리테오, 모비온 등 배너 광고도 추가 확장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ADM 배너의 경우 이탈 방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뒤로 가기를 누르거나 나가려고 할 때 이벤트 상품이나 혜택 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크리테오는 홈페이지 방문 후 클릭했던 제품들이 여러 언론사를 따라다니면서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비온은 저렴한 CPC 단가로 유입과 전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너 광고의 리타겟팅 강점을 활용한다면 타깃에게 구매를 유도하며 전환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매체 중에서 자사 맞는 광고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죠? 방금 설명드린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서 믹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각각 상황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의 A라는 브랜드는 1개월차 신생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함께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A사는 네이버 검색 광고와 브랜드 검색 광고를 고려 중인 매체로 선택하였는데요. 이 광고는 자사의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어 추가 탐색을 유도할 수 있지만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직접 검색하며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러면 브랜드 검색 광고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 비용은 클릭당 비용이 아닌 검색 수에 따른 고정 비용으로 조회수가 8,000건이 넘지 않으면 50만 원이며 PC와 모바일 각각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사 검색 수가 높지 않다면 비용만 소진되고 효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A 브랜드에는 점유율이 높은 매체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를 광고 매체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브랜딩을 하는데 한쪽에만 치중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매체를 믹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추가로 A사의 요청에 따라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SNS 체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에 앞서 고민을 할 때에는 리뷰를 많이 찾아봅니다. 검색 시 아무런 정보와 리뷰가 없다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어렵겠죠. 고객들이 궁금해하고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이럴 광고를 통해 구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고 확립이 되었을 때 앞서 언급한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믹스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가상의 B브랜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B브랜드는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브랜드의 인지도와 검색량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출 하락으로 인해 전환이 시급한 상태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보다는 구매의 비중을 두어야겠죠? B 브랜드사에서 고려 중인 매체는 SNS로 더 많은 적정 타겟을 확보를 원한다면 40, 5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B 브랜드사의 매출 상승을 위해서는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을 확보를 위해 매체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타겟 접점이 높은 네이버 밴드 외에도 카카오로 확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광고는 크게 비즈보드, 디스플레이, 카카오톡 채널, 쇼핑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즈보드와 디스플레이 광고인 카카오 모먼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품별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비즈보드는 카카오톡 채팅 리스트 최상단에 고정된 배너 광고입니다. 카카오톡 채팅 목록 안에서 노출되어 이탈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방문과 전환을 목표로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카오 모먼트는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다음 등 카카오의 서비스와 주요 파트너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광고 영역에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동영상, 네이티브, 배너형 등 다양한 형태로 광고를 게시할 수 있고 카카오의 오디언스 설정을 통해 더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카페나 뉴스 중간 부분에 광고가 사이사이 노출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앞서 언급한 유입량을 높일 수 있는 GFA입니다. 지역 카페나 언론 보도 등 중장년층이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 확장을 한다면 전환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질 거예요. 인지도가 있는 비브랜드는 사람들이 구매를 염두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를 들렸다가 그냥 나가버린다면 아쉽겠죠. 이렇게 쿠키라는 흔적을 남긴 잠재 고객들에는 리타게팅 매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너 이 사이트에 왔었잖아. 다시 와서 한번 봐봐 하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저렴한 CPC를 가진 모비온과 클릭했던 제품들이 여러 언론사를 따라다니며 보여주는 크리테오 매체를 활용하면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믹스 성공 사례입니다. 해당 업체는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곳으로 네이버 SA 광고와 페이스북 광고를 믹스하여 진행하였는데요. 기존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만 단일 운영 중이었습니다. 주 고객층은 1020 세대였기에 배너 광고보다 SNS 광고로 매체 확장을 제한드렸고 결과적으로 로아스 80%에서 240%까지 개선하였습니다. 매출 또한 7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3배 이상 상승했었는데요. 주요 전략은 네이버 SA 광고에서는 제품별 그룹핑을 통해 랜딩 페이지를 다르게 설정하여 이탈률을 감소시켰으며 광고비 과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클릭수가 많은 키워드 그룹은 별도로 입찰 및 예산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SNS 광고에서는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트래픽 캠페인, 전환 캠페인을 함께 병행하며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추가 매체 확장을 통해 전환율이 개선되었고 광고 효율도 좋아지다 보니 현재는 다른 매체들도 추가 확장에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브랜딩 마케팅에 대한 기초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형성할 때 더 정확하게 누구와 만나겠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더 만나기 쉽듯이 브랜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객을 욕심내기보다는 우리 브랜드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타겟이 누군지, 또 노출, 유입, 전환 중에 어떤 것이 필요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으며 올바른 미디어 믹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브랜드 전략 및 마케팅 믹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